안녕하세요. 저는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주제가 요거 뉴 토플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냥 시험 보는 토플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리스닝 시험이 어떻게 생겼어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 강의 컨셉이 토플을 처음 시작해서 85를 목표로 해를 기준으로 잡은 거라 잘하시는 분들은 쉬울 수도 있어요, 수업이. 그래서 중급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첫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난이도에 맞춰왔어요, 문제를. 그래서 요 두 가지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간단한 제 소개. 종로에서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고 중급 정규 실전 레벨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시험을 체험을 한 상태라 일단 뭐 리스닝 시험이 어떻게 출제돼요 정도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하는 수업을 잘 들어보시면 당장 이제 이번 주 시험이야 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생겼어요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하면, 변경 전에는 1시간이었는데 이제 4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시간이. 그리고 이제 2세트 푸는 건 똑같은데, 옛날에는 옛날이래봤자 8월 전이지만 첫 번째 렉처라고 써 있는 게 똑같이 2번이랑 똑같이 생겨서 똑같이 둘 다 20분 이렇게 문제 푸는 시간이 있었어요. 10분, 10분 이렇게.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세트가 이 컨버하고 렉처라고 해서 총 11문제로 줄어들고 문제 풀 때 주는 시간이 6분 30초. 이 시간 주는 건 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타임 리밋이 6분 30초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컨버세이션하고 렉처하고 디스커션하고 전처럼 똑같이 그래서 10분 동안 푸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 문제를 봤을 때 28개인데 28개를 40분 동안 푸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계산해 보시면 음원 나오는 시간이 요 16분 30초 제외한 시간이 음원이 나오는 시간. 그래서 음원 시간은 내가 조정할 수 없지만 요 주어지는 6분 30초하고 10분이라는 시간은 문제 풀 때 이렇게 초시계가 움직이는 거니까 본인이 속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문제 하나를 25초에서 30초 정도 푸시면 좀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문제 푸실 때, 시험 보실 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리스닝 이제 시험이고, 뭐 이것까지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리스닝 수업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만 일단 간단히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는 태어나서 처음 토플 공부를 하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시험을 봐. 이게 대부분이라서 그럴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보다 뭐 하면 안 돼요가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되게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특히 타는 나의 컨디션. 그래서 시험날 아침이나 시험 전이나 항상 그 즈음에 항상 아파요. 그렇죠? 그 아침에 가면 되게 힘들고 덥고, 시험이 시작하면 리딩하고 리스닝을 바로 하시니까 잘 안 들려요. 이거 적으실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분위기 전환용. 그래서 일단 컨디션이 오늘 왠지 3번이 첫날부터 C가 끌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불안할 때 C로 찍는 거예요. 이거 뭐 답을 모르니까. 그거 아니면 일단 음원을 들은 듯한데, 노트를 한 듯한데, 보기에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 듯하니까 모르겠다 C. 어차피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1번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습관이고, 근데 사람이 불안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뭔가 음원이 나왔어. 그 또는 그녀가 읽어주죠. 반드시 이 단어를 들었어. 100% 확신해요. 보기에 똑같은 단어가 있어. 답이다. 무조건 오답. 그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 그 두 개만 안 하셔도 막 일부러 실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러면 이제 이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리스닝만 수업한 지는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과목 중에. 그래서 리스닝을 이러고도 제가 못하면 저는 여태까지 시험을 10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다 투자한 결과 대략 문제가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리스닝은 듣고 이해하고 풀어야지가 일반적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문제 푸는. 요런 문제는 이렇게 낼 거니까 이렇게 풀어가 다 100% 있는 거라 그 틀을 잘 기억하고 푸시면 영어 실력이랑 상관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일단 필요한 점수 받기에는 되게 쉬운 과목이 리스닝. 근데 그 룰을 안 지키고 듣고 이해를 하면서 푸는 순간 답이 막 2개, 3개.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유형별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죠. 저랑 수업을 하셔야지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유형별로 알려드리는 게 원칙이고, 그거를 이제 기억하셔갖고 문제 풀 때 혼자 풀 수 있냐, 적용할 수 있냐, 그걸로 복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리스닝 공부하실 때 예습 복습 중에 복습을 100으로 잡는 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많이 풀수록 못하는 과목이에요. 복습을 많이 할수록 잘 되는 과목이 리스닝. 그래서 그것만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대로 틀을 외우고 틀대로 복습을 하고 그걸 내가 혼자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유형에 적용한다. 그냥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제 강의는 지금 오늘 하는 건 저희가 시간상 렉처 하나를 준비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7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를 보셨어요 하면 그 모의고사 점수 기준으로. 그래서 내 목표가 80, 85예요 라고 할 경우에 가능한 수업이 중급이에요. 그래서 뭐 5일 반 수업이 있을 거고 3일 반 수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 스케줄과 계획에 맞게. 그 90 이상이 필요해? 그럼 정규 들으시면 되고, 100이 나왔어요? 그럼 실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업 듣는 레벨이야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선택이긴 하지만, 저라면 토플을 처음 하면 내가 영어를 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중급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과목이 다. 왜냐면 기본까지는 약간 이렇게 걸음마에서 조금 걸어요 정도. 근데 시험을 볼 거면 중급 이상을 다뤄야 하는데,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정규반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혼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되게 고생해요. 왜냐면 스킬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하는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다 듣고 열심히 하고 복습을 엄청 하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약간 틀을 잡는 딱 레벨이 중급이라 저는 일단은 중급반을 추천. 웬만하면 곧 뵙기를 바라면서.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PPT 보시는 거는 여기까지고, 그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가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트 테이킹 해보시라고 그냥 빈 종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노트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문제 이상이 없나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지금 디스커션이라고 써 있고 6번부터 11번 이렇게 써 있는 거. 근데 여기 디스커션 위에다가 렉처라고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디스커션은 3명이 하는 토론식 수업인 거고, 렉처는 교수가 혼자 하는 강의식 수업인 거고. 그래서 1명이 말해, 3명이 말해. 그거에 따라서 약간 이제 문제 듣고 문단 나누는 거 그거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특강할 때는 대부분 시간상 컨버나 디스커션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렉처가 되게 듣기 수월하게 나와서 요걸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그 노트 테이킹 하시는 종이 언저리에다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저희가 시험 볼 때 17문제 한 세트짜리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컨버세이션이 하나가 나오고, 렉처 또는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게 6번, 11번, 12, 17번.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험을 봐면 두 번째 세트니까 요 첫 시작하는 번호가 12, 16번 이렇게 가야겠죠. 그거는 감안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종류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세 세트를 풀 때 다 열심히 듣고 적으면 절대 안 돼요. 컨버 푸는 방법, 디스커션 푸는 방법, 렉처 푸는 방법이 다 비슷은 하지만 완전 다르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꼭 습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듣냐면, 교수가 혼자 얘기하니까 이게 막 말이 길어요. 보통 5분, 30초, 6분 정도 되는데, 노트하라고 종이랑 연필을 주지만 내 맘대로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라이팅 수업 이미 하셨죠? 라이팅 할 때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 쓰시죠? 똑같은데 듣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내가 들으면서 라이팅 한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본론 3개, 결론 이렇게 꼭 반드시 5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노트 테이킹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다 정해져 있고 순서대로 나와요. 라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면 ETS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흐름대로 나올 듯하니 라고 말하는 건 100%지만 이런 인강에서는 100%란 말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꽤 상당히 높으니 이렇게 나눠갖고 들으시는 거 연습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 그래서 리스닝 할 때 뭐 지금 이걸 한 번 듣는다고 막 시험을 엄청 잘 봐요가 불가능하니까, 공부하시던 저랑 수업하시면 참 좋고, 그게 안 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공부하시는 방법을 문단 나누기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들을 때. 노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나는 쓰는 게 편해 쓰고, 나는 쓰면 안 들려 그럼 쓰지 말아야겠죠. 기억하는 방식을 더 디벨롭하는 게 나니까. 그래서 문단을 나누는 걸 제일 먼저 공부하세요. 서론에서 본론, 일상, 결론 넘어가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외워야겠죠.
외운 대로 듣고 들리면 쓰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단이 나뉘었죠. 그러면 이제 문단 내에서 답 근거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가능하면 노트 테이킹하면 참 좋고 모든 문단이 다 10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 문단 중에 몇 번째 문장이 답 근거지가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근데 약간 여기서는 강조 구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가 듣고 썼는데 답 못 고른 사람이 엄청 많아요. 데이 22 주 5일반 수업인데 데이 10까지는 쓰느라고 다들 정신을 잃고 데이 10이 넘으면 한 데이 10에서 데이 13 그 사이 되면 웬만큼 듣고 써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듣고 썼는데 보기를 못 골라요. 는 내가 제대로 듣고 썼다 생각했지만 키워드가 안 잡힌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리딩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뜻. 그래서 이제 노트 테이킹 하시고 답으로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리딩을 못하면 토플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리딩. 단어를 모르고 구문을 모르고 독해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순서가 뭐 급한 게 이게 아니고 리딩이 돼야 돼요. 그게 1번. 그래서 리딩 하시고 리딩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구문을 듣고 외우니까 들리네 노트를 하자. 이 순서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대로 지금 저희가 하는 렉처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문단을 오늘 많은 걸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 요 렉처에서 문단 나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것만 하셔도 오늘 굉장한 성공. 이제 문단을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서론이라고 하는 거는 음원을 틀고 처음에 음원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교수가 혼자 렉처를 하는 상황에서 이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답 이런 경우가 없어요. 오늘 주제 A야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아까 막 인사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시작해서 주제에 대한 배경을 되게 제너럴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난 수업에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뤘었는데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할게,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 약간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게 보통 한 15초, 30초 그 정도. 그거는 문맥에 따라 다르고 듣기 그냥 듣고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리스닝은 시작해서 쓰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듣고 써야 돼요. 템포가 쓰고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쓰기, 듣고 쓰기 무조건. 그래서 일단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나오면 그 뒤를 간단히 노트 테이킹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100% 다 맞을 수 있는 메인 아이디어 서론. 6번 문제 첫 번째 세트에 나올 거고 두 번째는 17번하고 23번 이렇게 3개 나오는 게 메인 아이디어 고르세요 하는 문제. 근데 이거는 사실 디스커션도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메인 아이디어 푸시는 거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를 거의 안 하다시피 제일 조금 쓸 부분이 서론 시작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흐름을 어떻게 전개할게를 알려주니까. 그거 잡았으면 이제 본론 1, 2, 3 결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 방법이 교수가 혼자 말하죠. 그러면 음원에 등장할 수 있는 이 스피커가 한 명이란 얘기죠. 근데 자기가 혼자 말하는 게 좀 그러니까 질문을 할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왠지 알아? 이거 이해가 가? 이게 왜 이러냐면 대답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대답하는 거를 쓰시는 거예요. 질문은 항상 문제. 그래서 질문을 열심히 쓰면 꼭 기똥차게 답만 놓쳐요. 내용이 노트에 다 있는데 답만 없어. 근데 확실히 들은 듯해. 그러니까 질문부터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노트니까 안 해야 돼요, 노트를. 노트는 내일 시험이면 오늘 연습하면 되는 게 노트예요. 그래서 교수가 대답하는 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셔야 돼요, 지금. 음원 틀면. 남 얘기가 아니고 직접 하셔야 돼요, 지금 곧.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려운데 렉처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서브젝트예요, S가. 여기 세모는 그냥 제가 쓰는 부호, 노트 대신 change라는 단어 대신 쓰는 부호, 주어가 바뀌어요. 사람이 A였는데 B로 바뀔 수도 있고 이론 얘기하다가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동물이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주제에 따라 다르니까. 안 들려요. 그리고 약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날아가요. 근데 이게 2번 이상 나와요. 주어 바뀌는 게. 끝.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문담 또 하나 빠졌군요. 너무 많은 걸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인터넷에 공유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누가 들어도 시그널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다행인 건 시험에 요즘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 변경되고 나서. 저한테는 다행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행이죠. 이거 구분하기 힘들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대놓고 시그널 한 번 정도. 나오거나 안 나오고 질문 대답하는 거 주어가 바뀌어요. 끝. 이게 렉처가 시작할 때 문단이 바뀌는 거.
그럼 이게 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나와요가 들린다는 얘기라 문제는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뭐가 나오는지 들린다는 얘기니까 답만 쓰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로 할 일. 됐어요? 그 답 기준은 뭐 음원 틀고 노트 하다 보면 이게 강조 표현이 나와요 하는 게 있으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질문 있으신 분? 그럼 이제 음원을 제가 틀면 여기 종이에다가 노트 테이킹 하시면 돼요. 지금 알려드린 거를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잘한다는 얘기라 정리하시면 되고, 나는 이런 거 처음 해서 모르겠는데 그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문단 나누면서 간단히,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노트 하시면서 요약하듯이 그냥 크게 하나씩 잡는 듯이 쓰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준비하시고 음원 틀게요. Now, you will listen to a lecture and answer some questions about it. You may take notes as you listen. You may use your notes to help you answer the questions.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In the animal kingdom,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s the utmost goal of every organism. After all, a species that doesn't reproduce, no matter how big or small, will become extinct. Once animals mate and their offspring are born or hatched, whatever the case may be, then something that's known as parental involvement becomes involved. And that's what I'd like to speak about with you today. There are several paths parental involvement can take, so please listen carefully and take good notes, because you will be tested on this material. First, in some cases, there's absolutely no parental involvement in the lives of the offspring. This is common with many species of fish, reptiles, and amphibians. What happens is that a female produces eggs, a male fertilizes them, and then both parents move on while leaving the eggs alone. Later, babies hatch from the eggs and grow up on their own. I'm sure you've all seen documentaries showing turtles that hatch from eggs and then crawl across the beach to try to reach the water. Those turtles are animals with no parental involvement in their lives. In other cases, the mother remains with her offspring and raises, feeds, and protects them until they mature. However, the father has nothing to do with the offspring. This is known as a uniparental species. There are many species of birds, reptiles, and mammals that engage in this behavior. For example, male deer don't remain with their mates. Instead, the females raise their offspring on their own. Oh, and the third type of parental behavior involves both parents working together to raise and protect their offspring. Wolves and lions are two examples of mammals that act this way. Why do parents protect their offspring? Some suggest that it could simply be instinctual. Parents feel an urge to protect their progeny until they can take care of themselves. This ensures that the species will continue to live for at least another generation. Of course, there are many dangers to offspring, the biggest of which is predators. Many predators go after the young and weak since they're easy targets. So, parents often have various ways to protect their young. For instance, when a fawn, a baby deer is born, its mother quickly cleans it to prevent the scent of its birth from attracting predators. Then, the mother deer hides the fawn in grass or brush for the first few weeks of its life until it can walk properly. A fawn typically stays with its mother for a year. By that time, it is big enough to feed and protect itself, and it has learned how to avoid predators from its mother. When both parents look after their young, a common way of doing so is that one parent remains close to the offspring at all times. Many penguin species behave this way. While one parent hunts for food, the other remains close to the chick to guard it. Other bird species, even those with protective nests, do the same thing. Reptiles frequently build protective shelters for their young. I'm referring, of course, to those reptiles that actually take care of their young. Alligators do this. Once their babies hatch, one of them, usually the mother, always remains nearby the young. And believe me, when I say that you don't want to get anywhere near a mother alligator that's protecting her young. Many mammals protect their young by placing them in herds. For some species, all the adult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babies in the herd.
Musk oxen, for instance, place their young in the center of the herd when they're threatened by predators. And many species of animals place guards around their territory to warn the other members of the herd about predators. These animals act in an altruistic way in that the warning sounds they make attract attention to themselves. Meerkats have often been observed acting this way. Some mammals have adults act as rear guards that protect the rest of the group, especially babies, from predators by fighting to protect the group's retreat. Baboons typically act in this manner. Of course, some predators manage to surprise groups of animals, in which case these animals, if they can't escape, turn and fight to defend themselves and their young. Do parents fight to the death to protect their young? As a general rule, no. Animal parents fight and act as members of a group to drive off predators, but the instinct to survive is stronger than the instinct to protect their young. Off the top of my head, I can't think of any documented cases where a parent died to protect its young. I'm sure they exist, but they're rare. No, instead, when predators manage to separate a baby from the herd, the parents rarely make an effort to save it. I will, however, show you a video now of some animals defending their young in herds. This should let you see what I've been talking to you about. Would someone get the lights, please? 이제 쭉 푸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하나당 하나씩 읽어줄 거고 문제 읽어주고 문제가 뜨고 초시계 위에 있으면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순서대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쭉 푸세요. 이제 10번 푸시면 돼요. 순서상 시간이 10분 푸셔야 할 시간.
이제 11번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푸는 거니까 여기 11번 보시면 지금 다시 듣기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이거는 음원을 따로 또 틀어줘요. 2번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원이 나올 때 음원을 듣고 그 음원 내용 중에 보기에 답근 거 고르기. 그렇게 푸시면 돼요. 음원 틀 테니까 뭐 하실 분들은 노트 하시고 그냥 들을 분들은 듣고 편한 대로 하세요. Listen again to part of the lecture, then answer the question. No. Instead, when predators manage to separate a baby from their herd, the parents rarely make an effort to save it. I will, however, show you a video now of some animals defending their young in herds. This should let you see what I've been talking to you about. Would someone get the lights, please? What does the professor mean when she says this? Would someone get the lights, please? 다 푸신 분은 바로 뒷장에 정답이 있으니까 보고 채점하시면 돼요. 아직 못 푸신 분들은 마저 푸세요. Now, 다 하셨어요. 아직 못 하신 분. 다 하셨으면 이제 요 11번부터 먼저 풀이할게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노트한 거라 제가 지금 하는 노트는 시험장에서 하는 노트를 하기엔 너무 많아요. 제 기준에. 이거보다 덜 써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더 쓰는 건 너무 많을 것 같고 요거보다 덜 쓰는 걸 저는 추천. 근데 저는 설명해야 되니까 다 쓴 거예요. 들리는 대로.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일단 이제 음원이 나왔어요. 다시 듣기를. 그래서 다시 듣기 음원 순서대로 간단히 노트한 건데 이게 했던 내용 또 하는 거라 막 엄청 열심히 안 적어도 기억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이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포식자들이 무리에 있을 때 이렇게 애기들을 세퍼레이트 시키면 분리시키면 이 뭐 격리되면 얘네들을 따로 구하려고 엄청 애쓰진 않는다고 하는 게 처음 내용. 주어가 갑자기 I로 바뀌었죠. 내가 비디오 보여줄게. 이거 영상을 한번 봐. 어쩌고저쩌고 보면 내가 앞에서 한 얘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가 2번째 내용. 그다음 마지막에 불 좀 끌래? 3번째 내용. 이렇게 내용이 크게 3개로 나뉘었죠. 근데 그중에 다시 듣기로 나온 문장은 3번째 거예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이거랑 똑같은 거 고르기 끝. 다시 듣기 풀 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근데 이건 약간 해석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단어를 모르거나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제일 무난한 게 이거. 그래서 보기 중에 똑같이 찾아보시면 Pay attention to the video. 그 다음에 turn off the lights니까 당연히 B가 답이겠죠. 근데 설마 이렇게 쉽게 나오겠냐 하시지만 시험 봐보세요. 이게 설마 답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리는 걸 그대로 고르기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뭐 재밌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직 충분히 어둡지 않아 라고 말한 적도 없으니까 알 수 없는 내용. 다시 듣기는 이렇게 끝.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6번부터 갈게요. 노트 테이킹 하신 거 보시면서 할게요. 음원 틀게요. 다시 한번 끊어서 설명할게요. 그 얘기를 안 했네. 지금 이제 푸시는 거 보니까 노트 해놓고 보고 푸는 분은 한 5분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노트를 그렇게 죽도록 막 왁 해놓고 하나도 안 보고 문제만 푸는 이유는? 그럼 노트를 나는 왜 하지? 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노트를 진짜 잘해야 돼요. 노트에 없는 순간 당황해요. 근데 잘 생각하면 노트에 없어도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풀려고 노트하는 게 맞는데 지금 대부분은 노트를 하시고 그냥 풀다가 기억이 안 나면 보고 아니면 그냥 노트를 안 보고 푸는 경우라 틀린 문제 중에 노트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노트를 안 보고 풀어야 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확 줄여도 지장이 전혀 없어요. 연습만 한다면 불안하지 않을 거고 그 노트를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노트에 답근거가 있는지 정확하게 찾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틀게요. Now, you will listen to a lecture and answer some questions about it. You may take notes as you listen. You may use your notes to help you answer the questions.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In the animal kingdom,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s the utmost goal of every organism.
After all, a species that doesn't reproduce, no matter how big or small, will become extinct. Once animals mate and their offspring are born or hatched, whatever the case may be, then something that's known as parental involvement becomes involved. And that's what I'd like to speak about with you today. There are several paths parental involvement can take, so please listen carefully and take good notes, because you will be tested on this material. 까지가 서론. 됐어요? 그럼 노트할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무조건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패인이라고 써도 되고 P 동그라미도 되고 PI 해도 되고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parental involvement만 안 쓰면 돼요. 이거 이미 써 있으면 망한 노트. 이렇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100% 딕테이션처럼 쓸 거라 쓰는 거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노트 하실 때 명사 따위는 진짜 안 중요해요. 약자로 최대한 덜 쓰기. 한글로 바꾸거나. 그래야 덜 방해를 받으니까. 그럼 일단 주제가 요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처음에 지난 수업에 이런 표현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경 설명인 거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Several paths parental involvement may be. Once animals mate and their offspring are born or hatched, 여기까지 whatever the 쭉 case 배경 may 설명. be, then something that's known as parental involvement becomes involved. 여기까지 노트 하셨으면 이렇게 X 하세요. 지우개로 지우지 마시고. And that's what I'd like to speak about with you today. 이런 표현이 시작할 게 알려주는 시그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별표로 바꾸시던 본인이 문단 시작 키워하는 표시가 있으면 그걸로 하시고 There are several paths parental involvement can take, so please listen carefully and take good notes, because you will be tested on this material.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많은 걸 쓸 필요가 없어요. 배경 설명에도 나오고 이 별표 이후 문장에도 나왔던 단어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겹치는 이유는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라서. 그래서 주제 끝.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 6번. 자, A 보면 take care of and protect까지 맞아요. 그리고 자손들을 읽지 않을게요. 이런 아이들을. 그러니까 A가 답. B는 왜 안 되냐면 여기 보시면 reptile하고 mammals 도 언급을 했죠. 틀린 내용이 아니고 메인 아이디어가 되기에는 너무 스페시픽해. 끝. 됐어요? 그 다음에 C. animals instinct까지는 맞는데 protect까지도 맞는데 스스로라서 탈락이고 D 보시면 모든 동물이 다 번식에 참여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내용. 됐어요? 그럼 이제 다음 문단 넘어가. 이거 너무 쉽게 나왔죠? 문단 넘어가는 거. 뭐 나왔어요? First, 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죠. 그럼 이제 1번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노트하신 거 이제 본인이 노트하신 거 정리하셔야 돼요. in some cases, there's absolutely no parental involvement in the lives of the offspring. This is common with many species of fish, reptiles, and amphibians. What happens is that a female produces eggs, a male fertilizes them, and then both parents move on while leaving the eggs alone. Later, babies hatch from the eggs and grow up on their own. I'm sure you've all seen documentaries showing turtles that hatch from eggs and then crawl across the beach to try to reach the water. Those turtles are animals with no parental involvement in their lives. 까지 지금 중요하네요.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예로 거북이 끝. 그 블라블라 설명 있죠. 굳이 안 적어도. 앞에서 한 말을 한 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럼 여기는 위에랑 똑같네. 반복을 하나? 강조하는 방법이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는 굳이 이해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걸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안 쓰라고 그러면 불안하대요, 사람들이. 그럼 불안하면 써. 근데 쓴 거를 활용할 거야? 그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쓰느라고 못 듣고도 써놓고 답을 안 보고 찾으니까 또 틀리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라 이게 몰라서. 그리고 시험 보신 분 있으시면 음원 듣고 노트할 때 막 지문이 하나도 안 들려요가 지문 5개 중에 5개가 다 아닐걸요? 그래봐야 하나? 나머지는 듣고 이해하고 노트는 할만해요. 문제 답 고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걸 컨셉을 잘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부연 설명할 때는 거의 적지 않아도 이게 무슨 예시야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노트가 확 줄면 여유가 생기니까 더 많이 들릴 거고. 이거 쭉 다 나열되는 거. 2번째 계속 나올 거고 3번째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3번째까지 쭉 틀 테니까 노트 테이킹 하신 거에서 확인하세요. 3번째 내용까지. In other cases, the mother remains with her offspring and raises, feeds, and protects them until they mature. 2번 어떻게 넘어갔어요? 2번 넘어갈 때 3단어 나왔는데
세 단어. with no parental involvement in their lives. In other cases,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In other cases가 2번. 이런 것만 잡으면 돼요. 이거를 몰라서 못 들을 순 없죠. 그러니까 틀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니까. 2번. the mother remains with her offspring and raises, feeds, and protects them until they mature. However, the father has nothing to do with the offspring. This is known as a uniparental species. There are many species of birds, reptiles, and mammals that engage in this behavior. For example, male deer don't remain with their mates. Instead, the females raise their offspring on their own. Oh, and the third type of parental behavior involves both parents working together to raise and protect their offspring. Wolves and lions are two examples of mammals that act this way.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그럼 2번, 3번 넘어가는 거 잡으셨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요. 7번. 그래서 uniparental species가 뭐예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정의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것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지? 일치하는 거 골라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문제가 시험으로 똑같이 나오진 않아. 이런 형식이. 그래서 일단 uniparental species에서 노트한 내용을 찾아보면 이거는 엄마가 remain해서 이런 거 한대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되죠. 보기 중에 똑같은 거 찾기. A 보시면 both parents가 look after 하는 거, B 보시면 no parents가 look after, C는 only mother looks after, D는 only father looks after. 그래서 엄마만 C가 답 끝. 이게 현저히 쉽기는 해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푸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쉬운 거 하는 거니까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 6번, 7번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또 8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노트 테이킹에서 노트 테이킹으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 노트 할게요. Why do parents protect their offspring? Some suggest that 지금 여자가 뭐였죠? 방금 이 여자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 중에 뭐 나왔죠? protect their offspring? Some suggest that it 자기가 질문해놓고 대답하죠. 왠지 알아?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심볼 꼭 이거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지. 다음 문단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쓱 넘어가서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 막 이렇게 질문 안 하고 평서문처럼 쭉 가는 거라 진짜 신경 써서 듣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could simply be instinctual. Parents feel an urge to protect their progeny until they can take care of themselves. 근데 이거 듣다가 여기 지금 중간에 프로지니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프로지니 하다가 확 날아가요, 뒤에 답이. 근데 얘가 명사예요. 그 새끼 뭐 이런 뜻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없어도 되는 단어라 기본적으로 동사를 기억하자. 동사는 뭐 live가 절대 어려운 동사가 아니니까. Their progeny until they can take care of themselves. This ensures that the species will continue to live for at least another generation. Of course, there are many dangers to offspring, the biggest of which is predators. Many predators go after the young and weak since they're easy targets. So, parents often have various ways to protect their young. For instance, when a fawn, a baby deer is born, its mother quickly cleans it to prevent the scent of its birth from attracting predators. Then, the mother deer hides the fawn in grass or brush for the first few weeks of its life until it can walk properly. A fawn typically stays with its mother for a year. By that time, it is big enough to feed and protect itself, and it has learned how to avoid predators from its mother. When both parents look after their young, a common 이제 문단이 넘어갔어요. 뭐가 바뀌었죠? from its mother. When both parents look after their young, its mother. When both parents look after their young, 되게 자연스럽게. 뭐가 넘어갔어요, 지금? 주어가 바뀌었죠. 이것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다 맞으면 우리끼리 하고 문제가 쉬워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문을 들을 때 질문 대답하고 주어가 바뀌는 경우가 잘 안 들리는 게 이런 거라 근데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쓰시고 복습하실 때 주의하시면 별로 그렇게 막 렉처니까 안 들려는 덜 하실 거고 그래서 일단 둘 다 케어하는 경우가 나왔으니까 다음 문단 넘어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문제 유형이 나오네요.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 유형. Why mention? 여기 뒤에 mother dear부터 시작해가지고 giving birth까지 이렇게 하면 이건 예시죠. 그래서 새끼를 낳자마자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막 이렇게 다 핥아준대요.를 노트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네.
여기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 중에 뭐가 나왔나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랑 일치되는 거를 보기 중에 골라보시면 끝. 그럼 이제 A 보면 엄마의 모성애를 소유해요? 이런 말 한 적 없고 B 보면 어떻게 프로텍트 하는지 뭐 나쁘지 않고 C 보면 이 갓 태어난 그 사슴 애기들이 1년 동안 엄마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낳자마자 빨리 얘를 핥아주나는 내용은 맞지만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D 왜 많은 그 새끼 사슴들이 이 늦게까지 나중에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언급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C랑 D는 우기면 답이 될 수도 없어요. 우겨도 그 내용이랑 비슷할 뿐 이거를 왜 언급했어 목적에 맞는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프로텍트 하는지 얘기하는 건가? B가 답. 그렇게 푸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 8번까지 이해 가세요? 8번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8번에서 9번 넘어갔어. 주어가 바뀌었네. 시간상 이걸 다 하진 않을 건데 주어가 바뀌었죠. 노트한 거 보세요. 그럼 한 마리는 남아있고 펭귄, 새, reptile 중에 악어 나왔죠. 문제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9번 보시면 지금 악어하고 펭귄이 나왔죠. 악어, 펭귄 중에 내가 노트한 내용이 뭐가 나왔지 확인해 보시면 펭귄은 어떻게 하고 악어는 어떻게 해. 이거 설명해 줬죠. 그 답을 골라봐. 그러면 펭귄이랑 악어가 새끼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예를 들어주기 위하여 답.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뒤에 넘어가는 것도 똑같고 그 밥은 나오는데도 똑같이 주어가 바뀌고 이런 부분 나오는 거라 노트를 하실 분들은 하시겠죠. 어차피 노트 하시고 복습을 꼭 본인 노트로 복습을 해야 돼요. 이게 대부분 문제 풀고 스크립트 보고 이렇게 밑줄 치고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못 들어요. 절대 쓰라고 하면 또 못 쓰고 써본 적이 없는데 써야 되지 막 이거 그래서 복습하는 방법이 진짜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게 배우던 안 배우던 토플을 시험을 보라고 하면 종이랑 연필을 주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지할 게.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막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쓰러 온 사람들처럼 써요. 듣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써놓고 그걸 안 보고 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시험장 가면 노트를 다 할 거예요. 100이면 100. 많이 쓰던 조금 쓰던.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노트 테이킹 하신 거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본인 노트에서 답근 거를 찾고 그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확실한 부분과 못 들은 부분 이렇게 세 개로. 근데 이제 못 들은 부분은 오늘 열심히 해도 내일 또 나오면 못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달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세모 있죠. 세모. 애매하게 들은 듯한데 틀린 듯하다. 이런 거 있죠. 그것만 노트를 이렇게 보시고 노트에서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 잘했는데 뭐 미어캣 쪽을 틀렸어요. 그러면 노트에서 미어캣이 있나 찾아보시고 있는데 앞뒤에 설명이 없다 하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어차피 리스닝이니까 음원을 틀고 이렇게 좀 뒤로 당겨갖고 그 언저리를 틀고 찾아요. 이 내 노트 내용을 바탕으로. 스크립트 보지 말고. 그래서 다른 색 펜으로 노트를 좀 추가로 한번 더 해보세요. 복습이니까. 그리고 요것만 갖고 미어캣 문제를 보니까 확실하게 풀리네 하면 그 다음에 스크립트 부분에서 그 형광펜으로 미어캣 문장에 밑줄을 쳐놓고 나면 내가 뭐를 또 놓쳤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한 노트에는 이게 없네. 근데 스크립트를 읽어보니까 요 단어 두 개가 빠져갖고 헷갈렸던 거구나. 근데 왜 또 못 들었지? 발음이 연음인가? 모르는 단어인가? 아니면 내 맘대로 외워서 다른 발음으로 들렸나? 그게 대부분일 거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크립트에 체크를 해두시고 이유를 되게 짜잘하게 써야 돼요. 왜 틀렸는지 쓰는 게 진짜 중요해요. 리스닝은. 그 이유가 반드시 겹쳐요. 그거부터 해결하면 단 하루에 5.7점이 올라가요. 오늘 정리하고 자고 내일 시험 봐도. 근데 그거 정리 안 한 상태에서 막 이 많은 주제를 다 외우는 건 불가능이라 꼭 복습하실 때. 그러고 마무리로 음원 좀 빨리 감기 하셔가지고 전체 노트 하시고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하고 끝. 그럼 복습을 렉처 하나 그렇게 하면 기본 1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게 리스닝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3개 정도만 하셔도 엄청 올라요, 리스닝은. 그러니까 일단 복습하실 때 그 순서대로 꼭 하시고 이 음원은 지금은 제가 드릴 순 없으나 이게 인강으로 올라가면 음원이 나오잖아요. 조금만 몇 달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그 후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걸로 뒤에 스크립트 다 있으니까 스크립트 보시고 어쩔 수 없죠. 리스닝은 음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스크립트에다가 답근 거 찾기 하시고 지금 노트랑 비교하셔갖고 복습으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질문 있으신 분? 목표대로 5분 일찍 끝났어요. 됐어요? 네, 끊을게요.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